네,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주요 한번 톡 주제로 잡아본 거는 그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입니다. 네. 핫하겠네요. 요즘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뭐 그리고- 오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접종하기 전에 미리 드시게 되면은 안 아프다. 아니면은 뭐 요새 일반적으로 아스트아미노펜인 타이레놀 제제를 권장해드리긴 하는데 음, 이부브루펜 제제를 먹게 되면은 면역 체계가 파괴가 된다. 음, 뭐 정말 되게 많은 정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되게 만연을 하고 있어요. 그 보통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처음에 한번 이렇게 좀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이름은 뭐냐면 위험한 요리사 메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희가 따로 책은 준비해 드리진 않고요. 화면에 한번 저희가 이렇게 띄워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 수전 캠벨이라는 분이 지었던 책인데 그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이게 일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 그게 1900년도 초죠. 1900년도 초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웠던, 그러니까 정말 전쟁보다 더 무서웠던 어떤 그런 전염병이 장티푸스라고 해요. 장티푸스. 장티푸스라고 하고, 이렇게 한 번 감염이 되게 되면은 정말 한 20% 정도가 사망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질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1909년도에 미국의 휴양지인 뉴욕의 어떤 롱 아일랜드라고 하는 상류층 저택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족과 하인 6명이 집단으로 장티푸스에 감염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두고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이슈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역학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역학조사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학조사원이라고 하시는 역학조사원, 조지 소퍼라고 하시는 역학조사원 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끈질기게 추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도대체 발원이 됐는지. 근데 그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면 37살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 메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위험한 요리사 메리. 위험한 요리사 메리. 근데 그 메리가 요리사였죠. 그렇죠. 그 집안에. 그래서 상당히 그 요리를 잘했다고 그래요. 요리를 그래요? 잘해서 상당히 인정받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그 가족들이 좋아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장티푸스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을 때는 막연한 공포 감정을 어디를 향한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공격성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회적 어떤 반동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민자 메리, 더더구나 37살 아일랜드 여성인데, 혼자 사는 여성인데,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시만 해도 아일랜드, 1900년도 초반의 아일랜드 어떤 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일랜드 기근으로서 굉장히 아일랜드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때 대량으로 이렇게 유럽에서 넘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천대받았던 집단이었다라고 해요. 예. 같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그렇죠. 천대받던.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제 그랬던 어떤 집단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배경, 그 다음에 37살의 어떤 그런 나이, 그 다음 이런 것, 여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겹치면서 이제 마녀사냥처럼 이제 이런 메리가 지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포가 생겼는데 이 공포를 누군가에게 투사를 해야 될 투사를 해야 대상이 되는데 필요했는데 그 대상자가 이제는 요리사 이제 메리가 되었네요. 메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명령서도 없이, 모든 명령서도 없이 이제 경찰들이 이제는 소변과 대변,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채취를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장티푸스 고균자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그 뉴욕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이 뉴욕 그 이민자 메리를 장티푸스 메리라고 하는 어떤 글로서 대서특필했다고 하고, 못됐네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당일만 해도 한 80만 부 이상이 이렇게 팔려나가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격할 대상을 찾을 때 이제 이분이 이렇게 되게 타겟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공격성을 그냥
합리적인 이런 판단이 없이 그냥 다 그렇죠. 쏟아 부은 거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단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어찌어찌 해서 또 풀려났다 그래요. 풀려나서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살아야 되니까 또. 또 돌아다니다가 마침 또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요양병원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신분을 속이고 이제 다시 또 취직을 했는데 이제 또 당시에 또 그 근처에서 그 근방에서 또 발생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역학조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때 다시 슈퍼 전파자로 이제 그 지목되면서 그로부터 26년 동안 격리병동에서 격리된 삶을 살고서 거기서 삶을 마감했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그런 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가져오는 공포, 이 공포가 투사하는 이제 그런 비이성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책이 이 위험한 요리사 메리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서 일단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 자극을 시키고 이런 공포심들이 뭔가 투사가 돼야 되는데 이 투사가 돼야 될 이런 어떤 뭐 이런 어떤 대상이 딱 지목이 되면은 그냥 이유가 없이 비이성적으로 그냥 다 그냥 쏟아붓는. 맞습니다. 요새 그런 경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3대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가짜 뉴스라고 지금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이제 사망했나요? 일단은 5월 초까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 코로나 백신을 맞은 분들이 한 3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5월 초까지는 네. 350만 명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접촉하고 사망했던 그 분들은 이제 51명, 51명이 달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과관계는 없었고 중요한 거는 인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한 건. 그러니까 350만에 한 건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백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은 이제 쇼텀이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서는 이게 여기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런 백신과의 인과성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가 사실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힌다는 거는 이거는 웬만한 전문성 갖고는 사실은 힘든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그냥 이게 일반적인 아마 그런 메디칼을 하신 분들도 사실은 그것들을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게 웬만큼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는 일단은 우선은 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아무래도 이게 쇼텀 단기간에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관망을 좀 돼야지 확실하게 뭐가 나오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잃을 것보다 얻을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5월 11일까지 한 2만 건 정도 좀 이렇게 좀 백신 접종 후에 이상 징후에 대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접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9일까지 이렇게 그 중에서 한 156건 정도 중에서 2건 정도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심의를 거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56건이 나왔고 156건 중에서 한 2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만 인정이 됐다고 해요. 네,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두 건 이게 2만 건이 약 2만 건이 접수가 됐고 그 중에 이제 또 심의를 거쳐서 156건이 나왔고 그 중에 두 건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이제 이런 조금 반론을 해보는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밝히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네. 어떤 약이든 간에 부작용은 있고 그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보더라도 거의 2만 건 중에서 그 중에 인과관계 있다는 게 2건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오늘이 잠깐만요. 오늘이 17일이죠. 17일 날 오늘 날짜로 그 포털 뉴스에서 봤었는데 이제 이런 그 이상 징후가 생기고 나서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100만 원? 아니 죄송해요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를 지원이 무슨 지원입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치료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다만 이제 치료비. 기저질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 치료비를 제하고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를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 세 번째 뉴스인데요. 선진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접종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사실은 영국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유럽에서 대부분 다 맞고 있을 텐데. 그 독일 그 총리가 누구시죠? 메르켈. 네, 메르켈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걸로 알고 있고. 네, 요거는 조금만 뒤져보시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좀 약간 정말 진짜 요리사 메리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공포를 뭔가 투사할 때 조금 이제 비이성적으로 그런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